자,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인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유성재 문화유산 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예술회관 담당입니다. 고희경 체육진흥 마케팅 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5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에게 당초 예산안은 177억 1,094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3월에 강릉에서 개최되는 강원연극제 참가 지원에 극단 청봉과 파란불 참가 지원금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민예총 주관 개폐예술제 지원에 1,800만 원, 내년 4월까지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마을미술관 아트플랫폼 운영 일반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로 1,174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소외지역 등을 찾아 소규모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건별 400만 원 내외 차등 지원하며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는 9개 팀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 공연은 연령별, 세대별, 테마별로 4개 사업에 8개 공연에 16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금년보다 4천만 원 증액된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와 259페이지에 여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3억 3,2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민예총 주관 민족예술제 지원 900만 원, 설악문화재 행사 지원 6억 5천만 원, 속초문화재단 지원 경영성과 평가 및 출연금 등으로 7억 1,083만 2천 원, 예총주관 송년예술제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지원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전금, 자산 취득비 등 1억 5,3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261쪽 중단부에 시립합창단 오리엔테이션에 100만 원, 정기 연주회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린이, 관광객, 직장인, 어르신을 위한 콘서트 4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관광객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속초문화원 주관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와 속초문화재단 위탁사업 문화섭 버스킹 등으로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민예총 주관 예술축전 지원에 1,700만 원, 게임 유통업 관련업 지원 일반 운영비에 450만 원, 예총 주관 종합예술제 행사 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예총, 민예총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1억 1,799만 2천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도비보조사업, 생활예술 지원 사업은 문학과 시각예술, 연극, 음악, 무용 등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지원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금년에 신규 단체 200만 원, 기존 단체는 300만 원으로 4개 분야에 15개 단체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재단 출연 사업에서 위탁 사업으로 변경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문화예술 법인단체로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인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건당 800만 원 내외 차등 지원하며 올해 전통, 무용, 음악,
문학, 연극 등 13개 단체에 7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기금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연간 10만 원의 문화누리 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390만 원을 계산하였고, 품격 높은 지역문화 창달 지원 경비, 일반 운영비와 여비, 시설비 등으로 4,480만 원, 문화기반시설 지원사업, 도자기 체험교실 지원은 유치원 및 초등생 1,000명에게 체험비 11,000원 중 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264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문화도시 역량 강화 교육 등 일반 운영비와 옛 대포정수장 문화재생 세부 구상방안 연구 용역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상도문 문화마을 유지관리 등 9억 6,404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문화사업 지원으로 청소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문화원 운영비 및 인건비, 문화예술 TV 등으로 2억 5,199만 2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265쪽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도비보조 사업 속초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은 2018년부터 7편을 제작하였고 교육 및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은 5년간 총 37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공모사업으로 4년차 사업 7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육성사업으로 5,95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학교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강원문화대축전 등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장롱사진전과 도로빨간에 따른 사업비가 내년에 증가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도비보조 사업에 문안시민학교 교육강좌 14개와 사랑방 운영 4개 강좌 등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향토역사 발굴 사업에 강원 민속예술제 참가, 도시변천사 기록, 돈돌라리 보존 전승, 향토사 안내서 발간 등으로 6,150만 8천 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도비보조 사업에 김근수 가옥 정례실측 7천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중 설악동 소나무 보호 사업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속초 조양동 유적정비공사 국도비 보조 사업에 2억 5천만 원, 신흥사 극락보존 국도비 보조 사업에 2천만 원, 신흥사 선암 및 벚검당 리모델링 국도비 보조 사업에 1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조양동 유적 이용 있기 국도비 보조 사업에 4,800만 원, 향성사지 3층 석탑 국도비 보조 사업에 5,900만 원,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 사업은 유역박물관에 소재한 시황도 4점을 환수하기 위한 도비 등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도비 보조 사업으로 속초 도문농협와 속초 사자놀이 전승금 지원 및 공개 행사 지원에 1억 9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문화유산 유지보수 영랑호 설화공원 국유재산 대부료와 문화재 현상 변경 용역, 문화유산 유지보수 등으로 3,300만 원, 문화재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기금 사업에 보물로 지정된 신흥사 극락보존에 화재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48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 사업으로 김종우 가옥과 매곡 오윤환 선생 생가보수 3억 원,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972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기금 사업에 1억 1,16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 지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750만 원을 속초 사자놀이 보존에 지원할 계획이며, 속초 도문농협전수원 운영, 농협 보존 전승과 위탁 사업비 등으로 7,500만 원,
속초 사자놀이 전승 및 지원, 일반 운영비와 보호전 전승 및 아카데미 운영 지원, 전수관 물품 구입비 등에 5,2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흥사 운하당 단청공사에 3억 8,200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기금사업은 만지는 박물관에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초중등생 대상 설악산 문화재 보물찾기 교육에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 실업팀 육상 운영, 일반 운영비와 여비, 인건비 등 3억 1,1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상팀은 정원 5명에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4쪽입니다. 274쪽 시청 실업팀 카누 운영, 일반 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 4억 2,0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카누팀은 정원 6명에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75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 일반 운영비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체육회 운영 및 인건비, 행사 사업 보조 등으로 6억 6,8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으로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시장기 등 행사사업 보조 등으로 2억 5,46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기금 사업은 만 5세에서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 등의 1인당 월 8만 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며 1억 3,97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기금 사업은 게이트볼 등 12개 종목에 5명의 지도자를 배치 1억 4,898만 6천 원을 지원하며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기금 사업은 배드민턴 등 14개 종목 7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2억 857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자체 추가 사업 수당 등 1억 2,3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기금 사업은 게이트볼 등 9개 종목에 3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8,892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자체 추가 사업으로 수당 등 2명에 2,230만 9천 원을 반영하였으나 자격증 취득 한시적 유예기간이 내년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1명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 예산에 인건비를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기금 사업은 만 5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등의 1인당 월 8만 원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 지원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행사사업 보조, 사무국 물품 구입 등으로 4억 1,34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반 조성, 일반 운영비와 여비, 체육시설 유지관리,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게이트볼장 기능 개선 등으로 1억 4,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지원 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인조잔디 축구장 및 생활체육관 위탁관리비 등의 1억 2,460만 원, 공설운동장 붕괴 위험시설 정비 및 노후시설 보강사업, 기금 공모사업에 2억 2천만 원, 중동원 체육시설 조성 균특 공모사업은 총 사업비 83억 1,900만 원으로 내년에 4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여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 설계 용역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종합경기장 노후시설 보수 공도장 내부 정비를 위한 설계 용역비 2천만 원, 카누 경기장 내부 환경 정비 및 성착장 기능 보강 기금 공모 사업에 3억 원, 하람도 체험장 육성단체 운영 지원, 체험교실 및 육성 지원에
8,83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일치로 설악배 강원도 동호인 테니스대회 900만 원, 설악배 강원도 청소년 야구대회 3천만 원, 설악배 야구대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설악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는 배드민턴 경기장 신축 등으로 규모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해 720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설악배 족구대회 720만 원, 설악배 4개시군 축구대회 3천만 원, 설악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1,000만 원, 세계 기사선수권대회 5천만 원, 속초 설악 건강 마라톤 대회 900만 원, 설악배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는 신규 사업으로 학생부에서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 단위 참가가 예상되며 2,4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속초 시니어 파크 골프 대회도 파크 골프장 신설로 467만 4천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속초시 영랑호 용카누 대회 3천만 원, 속초시장기 전국 리틀 야구 대회 1억 8천만 원, 영동지구 궁도대회 866만 원, 전국립 도단위 체육 행사유치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6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7,200만 원, 조강배 축구대회 500만 원, 초중등 축구 주말리그는 엘리트 축구 저변 확대와 우수선수 발굴 등 강원도 내 선수 및 가족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며 1,129만 2천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사운영 업무 추진비로 3,1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재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시장기 체육대회가 이제 다 마무리됐죠?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가네요? 이번 주 한 12월도 지금 아직 미확정이긴 한데 개최하시려고 하시는 종목 단체들이 좀 있어서 조금 현재 합의 중인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현재까지는 이제 뭐 사고나 부상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이죠. 큰 사건 사고는 없는데 아마 엊그저께 확진자가 한 분 나오신 거로 축구에서 경기는, 예. 네, 그런 부분들 예. 앞으로도 좀 더 유의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을 잘 맞춰갖고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시장기 대회 유치에 이제 그 준비해주신 각 단체 임원분들 그리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 모니터 좀 켜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2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기준 변경 영역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죠? 네. 예. 지금 저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선사유적지입니다, 그죠? 예. 선사유적지 중심으로 조양권의 도심지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선사유적지로 인해서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쪽 부분에서도 고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와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속초시에서 이 부분, 이 일대를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래서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기준 변경 용역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좀 과도한 제한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용역 지침에 보면은 이쪽을 고도 제한을 묶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선사 유적지에서 청초 조망권을 침해하지 말아라는 그렇습니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쪽 지금 제가 가리키는 부분이 청초 조망권하고 상관이 있나요? 지도상으로 봐서. 아마 그때 지정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을 일대를 것 묶는 같습니다. 바람에 예, 예. 선의에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을 네. 한다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 살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은
불과 10m 건너편에 20층짜리 생활용 숙박시설이 들어오고 네. 그 건너편 10m 지점에 성관이 그 옆이죠. 거기도 20층짜리 생활용 숙박시설이 들어옵니다. 네. 인근에. 예. 근데 이분들은 당연히 그만큼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네. 객관적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비단 이쪽 부분만이 아니고 이 인근 지역 조양동 주민들도 선사유족지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현상 변경 용역을 하실 때 과장님 네. 여기뿐만이 아니고 조양동 이론도 좀 같이 좀 가압에 넣으셔가지고 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한번 용역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네. 하나는 올해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 용역을 좀 빨리 좀 시행 좀 해줄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주시고. 유적지로 지정된 곳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1월 달에 바로 발주해서 예.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포정수장 유휴공간 문화재생 세부 구상방안 연구 용역 1억 9,500이죠? 네. 예.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죠.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희망대상지 기본구상방안 연구영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그죠? 예. 지금 선정이 돼서 예. 아, 지금 네. 11월 말에 예. 용역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나왔나요? 내일 세종시에서 예. 최종 워크숍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의회 보고 워크숍 예. 이게 전국에 5군데를 선정이 됐는데 그 5개를 다 모아서 하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 보고를 해주실 예, 건가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지금 예상. 그거에 나오면 이제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한 그 계략적인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최종분이 안 나와 있긴 한데 최종 연구 의견이 용역 되면 결과를 통해서 문화재생 공간으로서의 나갈 방향에 대한 설계를 하신다는 그게 거죠. 그렇죠. 방향성은 거기서 나오는 예. 거고요. 예. 그거를 기틀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 큰 예산에 틀에서는 지금 문화공간으로 이제 가는 거는 맞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단체라든지 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를 해서 네. 설계를 들어가신다는 예, 예, 걸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시기가 과정 지금 시간상 절차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그 이제 용역 결과 나오면 네. 내년도 저희가 1억 9,500만 원 새로 반영된 예산 네. 집행하기 전에 올해 나온 결과를 한번 의회 보고 드리고 예. 그다음에 그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고 예. 12월 중으로도 의회 보고는 가능하신 거죠? 12월 전에 시간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해드리고요. 예. 저는 연초에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여튼 용역 생각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또 의회랑 한번 또 얘기를 해보시는 네, 네.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김근수 가옥 정밀 실측이라고 있잖아요. 7천만 원. 네. 정밀 실측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 또 어떤 재난에 예. 대비해서 그런 자료를 보관해야 되거나 예. 또 그런 그 자료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밀 실측이라는 건 어떤 거를 실측을 한다는 거예요? 가옥 전체에 대해서 예. 그 이제 뭐 이제 훼손이 설계도를 작성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 설계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네. 뭐 주변 시유지를 침범했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이런 문화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유지가 예. 시유지 실측 처음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유지를 침범해 있다는 부분이 발견이 되거나 네. 이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행정 절차를.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예. 뭐 재산권이 다 있는 거니까 그 법적으로 맞게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소지취하고 때문에 정확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실측을 작성을 해서 네. 그 어떤 그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건물이 예. 무너지면 그거를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이제 토지 측량도 제대로 하지만 리모델링 계획도 수립을 하고 예, 건물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원형을 이제 그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육상부하고 카누부하고 올해 전국대회 성적이 어떻게 되죠? 육상 같은 경우는 김현섭 선수가 이제 김현 그- 선수 아직 우리 속초시청 팀에 있나요? 이제 11월 말일자로 예. 사직을 하고 대학 연장을 하나요? 삼성으로 이제 들어가고 삼성 전기. 예, 삼성으로 들어가고요. 예.
이제 저희는 새로 이제 11월 말이니까 오늘자로 계속 오늘자로, 종료가 예, 돼서 예. 재계약은 못하고 재계약 못하는 이유는요? 그쪽으로 이제 소속을 코치인가 감독으로 이렇게 그 스카우트에서 선수 은퇴를 하고. 예. 그 김현수 선수가 오늘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어떻게 되죠? 제가 자료가 있는데 저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2번 정도 메달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국대회. 예. 카누는요? 카누는 은메달 2개 하고 전국대회. 전국대회요. 뭐 철원 무슨 한타. 전국대회, 전국대회에서 전국대회. 한 3개 정도 메달을 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최정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직원분들과 애쓰시고 있는 거 확인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문화체육과 그 예산을 보면서 각 과마다 그 성인지 예산서를 좀 사업별로 하도록 아마 이제 그 성평등 정책화에 추동하고 있고 그런데 문화체육과 이번에 성인지 예산 몇 건 올리셨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보면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딱 3건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몰려 있는 데들이 있어요. 경제복지국 같은 상황들에 많이 성인지 예산서가 몰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의 그 여러 가지 사업들 모두 다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 성에 대한 고려, 참여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애쓸 수 있는 것인가가 아마 꽤 많은 사업들이 좀 발굴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직원분들께서 그 본인 업무 외에 성인지 예산 내지는 성별 영향 평가의 상황들에 그러니까 왜 업무가 좀 과부하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좀 신경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 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네네. 먼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 그 시립합창단 공연 가서 잘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몇 번 차 지금 예산들이 올라와서 보았었지만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적지 않아 보여요. 이제 일단은 1억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합창단을 이끌 때의 모든 그 공연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휘자에게 많이 달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지휘자의 그 공연 수당과 그 일반 월 수당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연 해봤자 한 1,100만 원 정도? 네. 이런 상황 가지고 사실은 이 한 지자체의 그것도 시립합창단이라는 면모들을 잘 끌어갈 수 있을지가 제가 곰곰이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와 반주자, 단부장들 간의 그 여러 가지 조금씩의 이제 차이가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 지휘자의 수당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비상임 시립 합창단인데 네. 저희가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전국의 지자체에 네. 그 비상임 단원들의 네. 그 이제 수당을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평균에서도 한참 미달인 최저 수준으로 그렇죠. 저희 시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아마 2018년도에 인상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네. 내년도 수당 인상 방안을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내년도 1회 추경 때 네. 네. 저희가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치에는 못 미치지만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고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갖고 보니까 지휘자 공연 수당이 회당 20만 원이면 요즘은 특강을 1시간 가도 2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강사료가. 네. 그런데 거기에 쏟아붓는 그날이 아니라 그날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도 이제 배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거는 시립 합창자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부터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들 함께 좀 논의를 하셨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도시 이 예비 사업의 상황, 문화도시 너무 어려워요. 예산만 봐도 이게 지금 그 문화도시 예비 사업과 예비 문화도시 또 지정은 또 다른 거죠. 이제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로 네. 바로 선정해 주질 않고 문체부에서 아마 12월 한 2, 3일경에 예비도시 선정 여부가 바로, 결정이 날 것 네, 같은데 네. 거기 선정이 되면 1년간 예비 사업을 예비문화도시. 추진하라 하고 이제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 사업 추진한 성과를 가지고 네. 본도시 지정을 할 것인가를 다시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문화특화도시 사업이 한 7억 5천만 원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업 포함해서 한 10억 5천만 원 정도를 해서 내년도 1년 예비 사업으로 추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 예비 사업과 이 예비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그 네. 조성 사업 7억 5천만 원 포함해서 예, 같이 총 좀 10억 하려고. 5천 가지고 예. 이 사업을 하겠다. 예. 예산은 흩어 있지만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게 예, 됐습니다. 기타 이제 다른 자치단체가는 특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한 10억 이상의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만 저희는 기존에 네. 확보하는 예산이 있어 조금 수월합니다. 잘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 265페이지에 이 이제 상단에 보면 이게 전년부터인가요? 그 속초 문화예술 TV 이제 겉바 속초가 3천만 원으로 문화재단이 이 부분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겉바 속초를 제가 검색을 해보면 이거를 아마도 공모를 하셔가지고 한 걸로 제가 쭉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겉바 속촉인가? 속은 촉촉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우리의 그 문화예술 TV에 우리가 올리고 있는 속초의 그것과 상관없는 그 음식 만들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그 태그가 돼가지고 그냥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겉바 속초를 지정했던 최초의 이유는 알겠으나 지금 이 명명 자체가 속초 문화예술 TV로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리고 있는 걸로 제가 쭉 검색을 해보았거든요. 근데 그래지기에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라 예. 이 부분 좀 다시 고려가 돼야지만 예, 한번 더 네, 좀 내보겠습니다. 정리가 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이제 문화도 잘 해야 하고 또 체육 시설이 요새 이제 또 대세다 보니까 청초 생활체육관 아직 명칭은 안 바뀌었지만 학생체육관 그다음에 척산 생활체육관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설악배로 많은 대회를 유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규도 많이 들어와 있고 클라이밍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등반학교하고 같이 하나요? 등산 학교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예. 저 도체육회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또 체육회하고 그러면 클라이밍 대회는 장소는 이제 거기 네. 산악박물관 예, 좋은 이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야 되지 활용을 않을까. 하면서 이제 속초를 이제 홍보하는 네. 그런 이제 산악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네. 전국에 산악박물관이 몇 개나 있죠? 정확한 교수는 모르겠습니다. 산악박물관. 아무튼간에 설악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산악박물관으로 인해서 클라이밍 대회를 저희가 이제 첫 신규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이제 가족 단위로 하나요, 이거는? 예,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아이 초등생들도 오고 예.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그러면 대회를 예. 숙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기간이 며칠 소요하나요? 이제 지금 야구 대회처럼 네. 리그전이나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전국 대회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야 되고 지금 규모는 이제 강원도 대회 정도의 규모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제 대회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예. 앞으로 우리가 지금 리틀 야구 대회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더라고요. 예. 그 겨울에 전지 훈련 전국적으로 여러 많이 군데에서 오기 하긴 때문에 합니다. 예. 네네. 예.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하나의 대회를
작지만 강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보가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258페이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하니까 기획 공연 및 우수 공연 홍보물 제작인데 한 편당 300만 원씩 잡아서 17회 건으로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기획 공연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방곡곡 문화 사업이 있고, 또 초청 공연 이렇게 연간 한 17개 공연 내지 18개 공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홍보 포스터라든가 현수막, 뭐 팸플렛 같은 거, 배너기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홍보물은 주로 어디다가 이렇게 관내 시내 지역에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 붙이기도 하고, 네네. 또 문화예술회관 인근에도 하기도 하고, 프랭카드도 많이 이용하나요? 프랭카드. 포스터를 주로 많이 이용을 근데 합니다. 포스터가 좀 붙이기가 용이하지 않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내에 있는 포스터 게시판에 다 붙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건당 300만 원씩 예, 해서 예. 5,100만 원이다. 예, 문화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연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네네. 이거 총괄적으로 풀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네. 또 제가 이제 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시립합창단 단원 예부 공연이 있어요. 활동비가 500만 원이 있는데 예부 공연이라 하면은 간 외로도 나가나요? 외부에서 초청돼서 나갈 수 있는 공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재작년 작년은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도 하지를 못했는데 이전에는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예부 공연도 예. 있으니까 활동비를 저희가 뭐 강원도 우리 합창단을 저희가 초청해서 공연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렇죠. 또 예. 우리 합창단도 초청돼서 갈 수도 있고 그런 활동비를 미리 잡아놓는다. 예산을. 예산을 잡아놓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사업은요, 기초생활자원과 차상위층에 이제 이거는 성인들을 주는 거인가요? 문화통합이용권 사업이? 만 5세? 6세. 이것도 네. 저기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기 스포츠 강좌 이용권하고 예. 비슷한 맥락이라고 예, 그런 보면 비슷한 돼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문화누리는 이제 10만 원이고 요새 스포츠 10만 강좌는 원권이 많이 통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이 예. 학생들도 주로 주나요 이걸? 문화누리 카드가 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 초생활 문화이용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 다 됩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안 되고 예.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층만 제가 계층에 스포츠 따라서 강좌하고 헷갈렸는데 문화누리는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차상위 다. 계층하고 그리고 그 문화 체육 뭐 스포츠 강좌는 그거는 유아들, 청소년 애들 이렇게 주나요? 네. 5세부터 18세까지. 나이가 제가 아까 잠깐만요. 5세에서 18세까지라고. 예? 5세에서 18세까지. 네네네. 그러면은 모든 시민을 다 주는 거죠? 그거 스포츠 강좌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층. 네네.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층하고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네. 모든 혜택을 잘 보는데 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항상 그 커트라인에서 제외돼 가지고 모든 혜택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다 이게 이제 그 영역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도 배려하는 것도 하나 이렇게 배정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그 차상위층하고 그 기초생활자하고의 편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당연히 드려야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약간 그 영영 테이프 그 퍼센트로 나죠.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이 정말 그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범위도 좀 조금 융통성 있게 좀 넓혀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복지 측면에서 이제 그런 정의는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계층에 들어와 있는 법정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이제 그 기준받아서 주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 가정 유청소년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확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하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예. 그래 시간이 이게 제로 다 됐나요? 끝났어. 아니요. 시간 맞춰야죠. 네. 한 가지만 딱 1분만 쓰겠습니다. 이건 소액이에요. 27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운영에서 자전거가 10대가 나와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자전거 구입한 지가 한 2005년에 구입한 것으로 제가 들어서 예, 이제 노후돼서 교체를 좀 해줘야 교체하는 됩니다. 걸로? 예, 예, 교체하는 걸로? 예,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존경하는 저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물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네, 저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방원우 간사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네. 지금 예산당 최사 심의를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관은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주권 어른들을 위한 문화, 그다음에 체육 같은 이런 저 숙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하여튼 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렵게 우리 그 시립합창단이 창단이 됐는데 첫 공연이랑 우리 지금 전체 인원이 40명이 정원일 텐데 몇 명으로 시작을 하셨죠? 시립합창단이요? 예, 정원은 60명인데요. 60명인가요? 예, 지금 현재 28명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추가 모집을 해서 5명이 합격돼서 이제 33명이 됐습니다. 33분이다. 60명 정원에. 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공연을 해보니까 가능성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더 많은 단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지 그걸 묻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합창단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죠. 저도 그런 예. 판단이 들어서 예. 지금 활성화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죠? 260페이지인가요? 260. 전체 예산이 지원이 일반 운영비가 한 1억 5천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보존비가 이제 1억 3천이면 우리가 3억이 좀 안 되는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한 2억이 좀 1억 한 6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억 6천? 예. 1억 7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 갖고 운영하기가 좀 많이 벅차겠다는 생각이 해봅니다. 네, 예. 뭐 조금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원의 공연 중에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연이 하여튼 올해 작년 좀 꽤 많았죠? 네, 그래도 뭐 방광곡곡 사업과 엄마 까투리 사업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연들이 이 노래가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어린이들 특히 유아 어린이들 그다음에 초등학생 정도 그러니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거를 제가 여러 번 아마 주장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보기에도 한 6, 7 공연을 예. 하지 않았나라고 그 정도.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네,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여튼 올해 예산에는 참 그 어린이와 그 청소년을 위한 공연에 대한 예산이 안 보이던데 어디쯤 있을까요? 어린이를 따로 이렇게 뭐 분리해서 해놓은 예산은 없고요. 그렇죠. 저희가 기획 공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이 거기에 이제 세부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257페이지에 보면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연이라고 그래 뭉뚱거려 놓은 거 이 안에 다 예. 녹아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체육계통으로 여러 가지 지금 공모 사업을 해서 한 2,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운동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많이 보수도 많이 했죠. 예,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긴 해요. 그래도 네. 우리가 보조구장, 인조잔디 구장들 교체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설 사업들을 많이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성이 뭐냐면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 되고 속초는
또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속초에는 이 동계 축제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이 동계 스포츠의 메카의 조성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굵직한 사업이 있습니다. 축구장 하나 조성과 그다음에 야구장 하나 조성을 해야 되는 큰 사업과 또 테니스장 이전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간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마케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각 구장마다 다른 시도보다 좀 더 전국적으로 좀 마케팅을 좀 해가지고 속초에 진짜 이 상공인들에 대한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놨으면 이게 운영에 대해서는 마케팅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올해 동계 스포츠의 메카 어떻게 하면 속초로 끌어당기느냐, 여기를 볼거리, 먹거리, 그 다음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최고 시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장을 이제 점점 갖춰져 가고 있고, 올해 마케팅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실 겁니까? 내년도요. 예, 뭐 올해하고 내년 초가 예. 되겠죠? 현재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예. 한번 상상할 수 예. 있을 정도는 다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저희는 이제 전지 훈련을 그동안 이제 해왔죠. 예전부터 많이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그 전지 훈련 오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학생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전지 훈련 자체를 중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전지 훈련을 유치하기는 사실 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부족한 체육시설을 좀 더 갖춰야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 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숙박이라든가 온화한 기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전지훈련에 참여했을 때 줄 수 있는 혜택들을 책자화로 좀 만들고 그런 우리 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좀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 사업으로 가야 돼요. 예. 우리 내년에 이제 야구장까지 축구장, 야구장이 신설이 되면 이제는 좀 마케팅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매뉴얼화를 해서라도 우리 마케팅 부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네. 전국적으로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네. 겨울에도 진짜 우리 소상공인이나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밑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축구하고 야구하고 육상, 그다음에 이제 그 카누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배드민턴 구장도 자꾸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 만들어야 것들도 돼요. 예. 종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예.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전복을 시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추가 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존경하는 박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서 앞에서 가신 우리 계장님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후반부에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 질의와 관련된 부분과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문화재단 출범위에 이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으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재수, 삼수해서 이제 도전하는 지자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받아본 것도 이제 그런 식인데 지금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 이번에 안 되더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된다는 확신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예. 2021년 5월 18일 우리 속초 시립합창단 비상임 신규 단원 모집을 했죠. 네. 강원도 권역에. 네. 오늘 이제 예산서를 봤는데요. 지금 경동대학교 측하고 그 정문부터 이 야간에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들어간 네. 입구에 가로등이 네. 켜져 있을 때가 있고 아주 이제 꺼져 있을 때가 있는데 학교 측하고 좀 협의를 해주셔서 네. 가능하다면 연습 공간만이라도 우리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진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관리해 주시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임대인 측에다가 그 내부 전기
조명 시설이라든가 냉난방 시설과 관련된 부분 개선 요구를 좀 네.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 현장 가보면 좀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네. 그래도 그나마 그 연습이라도 있다라는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시설팀하고 저희 실무자들이 한 2달 넘게 네.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 사무실 하나 정도 좀 추가로 하려는 네, 바였습니다. 네.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해서 계속 말씀을 예. 드릴 거고요. 지금 지휘자 부분 이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 드릴 게 좀 많아서 좀 바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련해서 지금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그 휴일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잘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립합창단 공연을 할 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연 문화예술단체들이 대관을 하고 이제 공연을 할 때 보면 리허설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리허설 시간대에 촉박하게 쫓기다 보면 자칫 오랜 공연 준비를 했다가 망가질 그 확률이 많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뭐 개선책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시간에 그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것저것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속초문화재단 그 출범하고 나서 언론에 일방적 공연 취소라고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문화재단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방적 공연 취소가 아니고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연기 요청을 한 건데 이게 좀 오보가 나왔다라고 이제 그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기획사의 그 계약 시스템 자체는 연기가 되게 되면 그분들 그 자체 계약을 할 때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목적 그 실내 체육관 건립과 관련돼서 우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80평방미터라고 이제 그 설명을 잘 들었고요. 시범 운영 기간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네,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현재는 문제점 발견된 게 없고 네. 지금 부대 시설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편의시설 같은 거. 예. 우리 체육인들 중에 우리 파이터 그 UFC 최승우 선수와 관련돼서는 모니터링 하시는 게 있습니까? 별도 모니터는 없고 저는 이제 언론상으로는 이제 언론상으로 있습니다. 모시고 네.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 좀 드린 겁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메이저 대회 UFC에 우리 지역에 최승우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고 있고 예. UFC에 등록한 선수만으로도 메이저 선수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선수에 대한 각별한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네. 모니터링을 좀 해주셔서 이 선수의 활약상을 좀 많이 좀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을 빛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중도문 공공체육시설과 건립과 관련돼서 이제 피해 주민 의견들이 이제 상당히 들어오는데 일단 건너편 주민들의 의견과 실질적으로 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중도문 전체 주민의 의견은 중도문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주민 소득 사업과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실질적으로 그 체육시설이 건립되는 바로 앞에 그 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그 피해도 예상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좀 개선될 방향 등도 네.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접촉을 하시면서 네.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점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계속 그 소통을 좀 해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예. 지금 그 속초시 문화재단 조직 개편 자료는 그때 이제 따로 이제 보고로 받았는데 네.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저희가 이제 업무 영역을 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예, 문화도시 사업 하고 우리 특화 사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네. 업무량이 많이 이제 그 대폭 늘어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직 개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조를 제가 발의하면서 이 장애인과 관련된 그 문화예술 활동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문화재단 측에서 어떤 기획 공연으로 장애인 초청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계속 부족하다는 걸 관객들 앞에서 계속 어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재단 쪽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턱없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 이 팀 자체가 한 분 외에는 외부에서 모든 사람이 오다 보니까 사실 지역 예술인을 좀 초청을 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또 그 얘기도 들었어요. 예. 앞으로 이제 이런 공연이 되게 되면 그 출연자가 마이크에다가
관객을 대상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 이걸 가지고 올라왔다 이런 걸 계속 어필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좀 잘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일단 중단하고요. 위원장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간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원우 간사님께서 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같은 의견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제 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체육시설 갖추는데 참 노고가 많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도문에 축구장 한 면, 야구장 한 면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도 단위 및 전국 단위의 축구 시합을 유치하기에는 운동장이 부족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지를 빨리 찾아갖고 네. 후속 진행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얼마 전에 고성군에서 통일기 축구대회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봤지만은 제가 문화체육과 이제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말씀 드렸는데 고성의 축구장을 가면 이제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각 구장마다 클럽 사무실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동호인들이 대기하시고 그리고 동호인들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을 수 있게끔 다 시설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거는 하실 때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중도문 요번에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부터 갖추시고 그다음부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시는 게 맞지 않냐는 네,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제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만리공원의 그 장애인체육생활센터 공모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주에 문체부에서 현장 실사를 왔다 갔고요. 저희가 그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필요한 자료들은 최대한 맞춰서 드렸습니다. 네, 우리 저번에 12월 중순쯤 결론이 났습니다. 네네 의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께서 이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지역의 국회의원실과 협의해가지고 꼭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의견 주셨단 말이죠. 네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진행하셔서 속초시에 꼭 그런 사업이 공모가 선정되기를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방원우 간사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을 다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척산 생활체육관 건립이 됐어요. 근데 네. 기름 보관 공사를 또 해 나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편의 시설요. 거기 이용자들의 편의 시설들을 계속. 그러니 그게 예. 미리 예상이 안 되나요? 또 돈 들이고 또 돈 들이고 나 이런 사업들이 특히 속초시 이 체육 시설에 관한 사업 중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다가 만 것처럼 100% 준공이 돼야 되는데 맨날 한 80%, 85%. 건물 자체에 대한 준공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예, 동호인들이 예, 좀 그거는 시설 이용을 빨리 하게 해달라니까 좀 일찍 연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려면 지역 동호인들하고의 유대 관계가 돼야 돼요. 대화가 자꾸 돼야지 나중에 또 돈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자 그렇게 네.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를 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자면 공설운동장이 있죠? 과장님? 네. 답변을 하셔야지. 이 축구장인데요. 여기가 이 주위를 보면 이편한 영랑호 아파트 있죠? 네. 그 다음에 속초 이편한 아파트가 이 고층 아파트죠. 네. 이 고층 아파트, 이 공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 고층 아파트에 대한 부담이 커요. 소음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쳐다보는 분들이나 여기서 공을 차고 있는 분들이나 특히 아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새벽에는 공을 어떻게 차냐면 이쪽으로 가서 아파트와 좀 반대쪽에 가서 차는 이런 배려까지 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리랑 빌라, 대명 빌라 이쪽으로 지금 뭐가 들어서죠. 아파트가 또. 네. 이 작업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곧 이제 착공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렇게 큰 아파트들이 하나 더 들었으면 이 축구 공설운동장이 향후 예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소음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아침에 민원 잠자고 때문에 있죠. 여기 못 살 네.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네. 운동하는 사람이나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나 이쪽은 도시로 이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영남과 가깝고. 자, 그러면 이 속초 공설운동장 축구장을 이전을 해서 이 값어치면 어디 조금 야외에다가 옮기게 되면 한 두세 개는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속초는 축구장에 대한 거는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뭐 이거 한 3, 4년 내로 곧 문제가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 지역이 가까운 데에서 걸어 나와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축구장에 중동원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성 통일배 얘기도 했잖아요. 가서 그걸 차 봤잖아요. 우리는 그걸 차 봤는데 운동장이 2개씩 있단 말이에요. 하나, 2개 있으면 30대 여기서 뛰고 같은 팀이 40대가 같이 뛰어주고 그다음에 또 옮기면 또 축구장이 붙어 있고 뭐 이런 식이라 좋은데 속초는 지금 중동원에도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 생겨서 시합을 하려면 이 공설운동장에서 뛰다가 또 불이 나게 또 중동원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운동장으로 또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과장님 이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네. 부분을 용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전부서 어떻게 협의를 좀 해서라도 여기에 대체 부지 축구장에 대한 대체 부지든 이 시설에 대한 대체 부지 뭘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는 좀 미래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능 전환이든지 예. 아니면 아예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안 같아요. 옮긴다 그러면 이거 네. 이 구장을 2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네. 해봐야 돼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문화도시 우리 사업 어떻게 됐나요? 저번에 우리 발표를 한 것 같은데. 12월 한 2, 3일경에 이제 최종 발표가 나는데 12월이 돼야 예. 예상을 어떻게? 예상은 저희는 뭐 많이 힘들었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준비도 많이 힘들었고 네.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되지 않더라도 예. 저희가 문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많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예. 그런 사업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속초 시민들의 또 의견도 있는 거니까 좀 깊게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발등의 불이 아니라고. 예. 어쨌든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들을 그동안 좀 한 2, 3년 많이 갖춰가고 있다는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니까 예. 이제 이런 제안도 한번 해본다 그겁니다. 과장님.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2000년 9월 달에 신흥사 영상해상도라고 미국 가서 갖고 왔어요. 그때 시예산 지원이 얼마 나갔는지 기억하시나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5천만 원 예. 나가는데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예. 예. 근데 지금 예산서 268페이지 보면은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이라고 해서 4천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물론 도비 매칭으로. 이건 어떤 거 갖고 오려고 그러시는 거죠? 뭐 저희가 갖고 올 게 있으니까 예산을 잡아줬을 거예요. 시황도가 이제 6점만 회수됐고 예. 4점이 아직 회수가 안 됐거든요. 예, 그 회수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활동 지원인가요? 아니면은 경비 지원인가요? 활동 지원입니다. 국내 활동 지원. 예, 예. 거기에 이제 비용은 그때 작년에 5천원은 미국 가서 갖고 오는 경비 지원이었고.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제 활동 비용이고요. 대부분이 거기서 직접 접촉해서 하는 비용들은 그분들이 종단에서 5천만 하고 원, 5천만 원 지원이 안 되면 미국을 못 갔다 온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경비도 아마 일부 예.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요거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소장하고 있는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접촉을 해야지만이 어떤 그 환수에 대한
그런 비용들은 그 조계종 예. 종단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예. 저희는 그와 관련된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예.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예산들이 문화적 집행- 환수에 대한 저변 확대를 네, 위한 그렇습니다. 비용이다 이렇게 예, 이해를 예. 하면 된다 이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설화 애니메이션이 작년에 2,200이고 올해 1,540이 들어왔는데 이 매년 제작하나요? 예. 강원도가 예. 지원하고 협업해서 18개 시원이 공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런 실체가 있는 것들은 갖고 와서 예산 심의할 때 좀 보여주십시오.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도 봐야지 뭘 이거를 감을 잡지. TV에 이게 광고로 괜찮은 가끔 광고가 아니에요?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우리 저 정규 방송에 보다 보면 설화 방송도 이렇게 가끔씩 표출돼서 보세요? 시군들로 이렇게 나오게 예, 좀 많이 봤습니다. 저도 TV 시청 상당히 좋아해서 좋아하는데 왜 저는 한 번도 못 봅니까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동료님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제가 그 USB에 담아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예산들은 좀 오셔가지고 사전에 아니면 저희한테 예산 심의 전에 좀 보여주시든지 예. 언제 방영이 되니까 한번 봐라라는 평가 기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지 저희가 예산 심의가 되지. 방송과 방송사에 뭐 중간중간 이렇게 그러면은 나오더라고요. 예산 삭감하면 섭섭하다 그러고 예.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좀 그런 것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 예산 대비 좀 적정한 그 작업이 이루어져 갖고 지금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니까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 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예. 263페이지. 뭐 기금 비롯해서 매칭 사업인데 한 5억 300대요, 그죠? 5억 400. 네. 통합문화 이용권이 구체적으로 이 문화 이용권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전부 다 대줍니까? 아니면 예산 소진시까지 줍니까? 예산이 소지되면 더 못합니다. 이 예산이 예.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계층 속초시에 등록돼 있는 모든 분들한테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문화 6세 이상,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신청을 하라 그랬을 때 선착순으로 주는 예산입니까? 6세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태까지 그게 다 집행이 된 적이 없었고요. 예. 저희가 10월에 예. 좀 그 개별집으로 다 공문을 좀 보내고 이게 왜 집행이 안 될까요?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한 적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일부 그 이제 그 제도를 몰랐던 분들이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까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서 좀 최근에 부족한 민원이 부분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이것 때문에 4주 전에 이 통합문화상품권 신청 연락을 받았는데 네.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수급자 중에는 연로하시거나 이런 그 어떤 연락 체계에 좀 소외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뒤늦게 자식들이나 주변 이웃들이 알아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다 끝났다는 거죠. 네. 그 상당한 상실감을 받으셨다 고 그러더라고. 잘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는 건데 신청이 늦었다 그래서 안 준다, 못 받았다,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제가. 이걸 알면서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상당수가 지금 혜택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 이런 예산에 대한 좀 증액을 통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홍보 활동이 좀 필요하다. 네. 두 가지 좀 주문 좀 드리고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총 사무과장 근속연수가 지금 얼마나 되죠? 아니 과장님 저 뒤에 계장님들한테 확인해도 되고 뭐 과장님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십니까? 예총 사무과장이요. 예. 여기 인건비 올라와 있잖아. 262페이지에. 사무과장이 국장 말고 사무과장이 근무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제가 자료는 지금 가지고는 있지 않는데 그럼 제가 보조 사업 자료를 말씀해 예. 주시고 264페이지에 속초 문화원 사무국장끼리 비견을 채차하고
예총 사무과장하고 문화원 팀장하고 급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국장 밑이니까. 문화원하고 예. 사무국장 밑에 문화원은 팀장이 있고 예총은 사무국장 밑에 사무과장이 있으니까 예, 비슷한 급으로 제가 봐도 되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 그럼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무팀 명칭을 팀장이라고 했는데 예. 직원이 없는 팀장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예총 사무과장 밑에 직원이 있나요? 똑같죠? 예총은 예, 없습니다. 예. 똑같죠.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네, 네. 이 예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건비 차이가 사무과장하고 문화원 팀장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때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 계셨을 때 제 기억으로는 예총 사무과장이 근속연수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근속연수 지금 근무 기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근속연수나 이런 것들에 예. 대한 문화사회단체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단 말이죠. 예. 그 인건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십사 하는 네네네. 차원에서 제가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한번 좀 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중간에 최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도로 자료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중에 최정일 위원님께 그 자료를 가지고 네. 추후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유해정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도문 체육시설 그 지금 설립에 있어서 그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주민들의 상황들이 지금 그 높이 자체가 최고 높아지는 게 한 4m 정도 높게 건립이 되는 거죠.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한 2.5에서 3m. 네, 그다음에 저 아래쪽은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한 4m 정도. 3m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져 있던 공간들에 이게 그 지금 물 문제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 물 문제 때문은 아니고요. 네. 그 운동장의 상층 부의 높이에서 평탄을 맞추는 경사가 졌기 거죠. 때문에 이렇게 평탄하다 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네. 높아집니다. 그 부분으로 지금 상당히 이제 중도문에 있는 분들은 또 신경이 굉장히 좀 곤두서 있고 네. 그리고 일단 다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생활하던 공간들에 어떤 큰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높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소한도 거기에 뭔가 그래도 지금 설계에 나와 있는 상황들에서 뭐가 좀 맞출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듭니다. 설계사를 저희 같이 네. 만났었고요. 또 네. 우리 건설국장님도 직접 같이 네. 한번 가셔서 그 높이를 낮출 수 있는지 네. 가능성 여부들을 지금 점검을 네. 하고 있는데 뭐 그 결과에 따라서 네. 하긴 하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네. 그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이제 거기 주민분들을 네.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앞에 그 보강토 옹벽이 보기 네. 싫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그 경관 조경으로 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혐오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들을 계속 이제 그 담으려고 합니다. 또 수목을 그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들어가지만 그쪽에 당장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냥 빈 땅으로 그냥 두고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떤 재산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불이익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 충분히 좀 수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체육 지도자들 보면 이제 어르신 생활 체육 지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생활 체육 지도하시는 분들이 겹치지는 않죠. 네, 겹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다양한 종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다양한 종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겹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이 부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어떤 또 일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독점하다시피 어떤 분들이 네. 계속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좀 넘나들면서가 아니라 네. 좀 고유성을 갖도록 그렇게 잘 배치해 주시기를 네. 좀 당부를 좀 예.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이게 도지적 문화재인 거죠. 김종우 가옥하고 오윤환 선생 생각 예, 예. 이 두 개가 이제 3억 정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문화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광 자원화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고서에 넣어 주셨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알지만 사실은 시민 속으로 내지는 지역의 어떤 문화의 상황에서 얼마만큼 좀 관심들을 갖고 계신지 행정에서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떠시죠?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건조물 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돼 있긴 한데 네. 거주 공간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그 이제 지역에 있는 초중등생들한테 교육적인 측면들을 네, 그런 네. 거 소개는 하고 그쵸. 이런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들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 저는 느낌이 드는데 쉽지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오윤환 선생님 생각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걸으면서 여행하는 상도문 네.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또 그래도 흘러가면서도 볼 수 있는데 네. 김종우 가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혼자서 이제 외따로 있고 어떤 부분과 이게 연결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문화재 활용 사업들을 네. 이제 계속 공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런 데서 좀 어떤 일반 시민들도 같이 그건 다 대부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네.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김종우 가옥도 실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예,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 또 사생활 침해랑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좀 논의를 해주시고 네. 목적에 맞게 최소한도 그래도 지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네네. 좀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도 이제 그 끝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출신에 대한 체육 인사나 재능인이나 문화인이나 우리 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아까 이제 UFC 최승우에 대해서도 정말 그 설악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홍보대사도 지금 설악고등학교 출신이 됐죠. 네. 그래서 홍보대사랑 뭐 이렇게 속초를 빛날 수 있는 인물들은 좀 우리 과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네 체육 시설 네. 280페이지 신규 설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를 신규로 설치를 하실 건지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동네 체육 시설 설치해 달라고 연도 중에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도 한두 군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현장을 나가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걸 보고 시설을 아직 하거든요. 확정된 곳은 없고요. 예, 건의가 들어온 것들은 있는데 그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고 확정짓지는 않고 네. 현장 검토를 다 한 다음에 예산을 좀 확보해 놓고 거기에 그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큰 경기장보다도 동네 네, 체육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이제 보수관계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네.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주공 4차 앞쪽하고 부영 아파트 쪽 이쪽이 이제 두 군데 쪽은 건의는 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일단 또 예산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이 드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또 미리 이제 핀 하나 망가졌으면 빨리 끼면은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그걸 이제 방치하면 예.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걸 이제 많이 자주 둘러봐야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해양 체험 시설 기능 보강 2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네. 이거는 그 뭐 카누 좀- 경기장 인근에 이제 그 계류장을 좀 노후된 게 있어서 좀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카누 경기장이요? 예. 그 또 282페이지에 또 카누 경기장 내부 환경 정비가 3억 원이 수상스키 올라왔는데. 웨이크보드 계류장이 있는데 예. 그게 좀 노후가 돼갖고 시설 보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이 두 개가 틀려요? 예, 예, 다릅니다. 달라요? 네. 아, 같은 곳이죠. 카누 경기장은 폰튼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이렇게 그 콘크리트 선착장. 식으로 돼갖고 계류장. 계류장, 그 예. 계류장이라 그러나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문화원하고 애총하고 민애총하고는 그 어떻게 다르나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원은 법정 단체. 예, 문화원은 예, 지방문화법에 의해서 있는 법정 단체고요. 예. 뭐 예총 민예총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런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그렇죠. 단체입니다. 예. 예. 그래서 문화예술을 하지만 좀 색깔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예. 하지만 예. 확고하게 틀린 색깔이 예, 있지 그렇죠. 않나?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지방 그 문화 관련 사업들을 문화재, 항토문화 같은 경우도 예, 보존을 그런- 해야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예총 민예총 같은 이제 문화예술인들 사업들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화원을 좀 저희도 많이 개발을 해야겠다. 앞으로 문화원 자체의 건물도 좀 그 전에 그게 나왔었거든요. 테니스장 아마 이전 계획을 수립하면 이제 음. 거기에 문화원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테니스장 지금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예. 현재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저기 모구제 그 구설학술원 부지에 테니스장이 조성이 되면 그 일대가 문화예술 그 문화원사 등 뭐 이런 문화예술 시설들이 아마 준공이 될 어쨌든 간에 것으로. 저희가 그 강원도에서도 그렇지만 애양의 도시들 보면 그 문화원사가 따로 있는데 네. 그 속충한 일들이 대부분 다 있고 속초가 없다고 없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강원도에 그래도 문화적으로 앞길로 가는 속초시에서 문화원사는 앞으로 생각을 해야지 네, 않겠는가. 문화원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과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구장 관련해서 시범 운영 기간 중에 문제점 발생된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네네. 예. 현재는 없습니까? 없고요. 현재 예. 없습니까? 예. 이번에 대회 성공적으로 잘 치렀죠?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2개 치렀고요. 네. 예. 지금 중동문 운동장 제가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이 본의원이 상당히 좀 그 과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최초의 본의원이 2만 평 부지 이제 해지 요청 계속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12,000평이 됐는데 여기 현장 나가 보시면요 입구 쪽 작은 다리 개인 소유 네. 그죠? 네. 여기가 개인 소유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진입하는 곳도 마을 토지가 있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 분진 그리고 이제 조망권을 가지고 불편을 겪고 계시니까 자 지금 좀 마을 주민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을 전면으로부터 현재 이제 2.5m 정도 높이를 1.2m 담벼락으로 좀 낮춰달라는 거 하고 전면 방향에 이제 주차장 펜스 인근에 이제 벚나무를 심어서 이제 조경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 진입도로가 지금 마을 도로 이 그 내리막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양쪽 이 지금 기존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이곳이 이제 새로 나는 이제 길과 이제 접목을 시켜서 좀 가주면 안 되겠냐 네. 이런 건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좀 대화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들 거기 계신 분들하고 네. 교감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그러십시오. 하여튼 드렸습니다. 그 많이 고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제가 건의의 말씀 좀 드리고 예. 제가 추가 질문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위원장님께 또 건의돼서 주시면 또 발언을 하겠지만 시립합창단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자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사물함 구입비가 들어왔어요. 네. 지휘자 의자 구입비도 들어왔고 네. 네. 그런데 거기 지금 단원들 의자하고 보면대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예.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네. 이런 부분도 좀 잘 감안을 알겠습니다. 해주셔서 예. 어차피 예산이 확정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추후에 네네. 이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공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냉정하게. 조금 연습 기간이 부족하고 뭐 네. 그렇지만 비상임단으로서 짧은 기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먼저 칭찬부터 해드릴게요. 예. 일단 그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해주신 우리 과장님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칭찬을 해드리면 지휘자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사실 곡 선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곡이 예. 한 50여 명 정도 이상이 화음을 내야 가능한 곡이에요. 네. 그런 곡들은. 그런데 적극 추진을 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점 참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좀 아쉬웠던 점을 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연습 기간이 부족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으로 보면 연습 기간이 부족했으면 공연을 하지 않는 게 맞았다. 역으로 보면 자 그리고 그날 관객 그 대상을 이렇게 몇 면을 이렇게 보시면 가족 또는 지인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속초 시립합창단은 속초 대표 문화예술 단체인데 이 그 문화예술 단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지인과 가족 최고의 관객이죠 그분들. 네. 그러나 우리 속초 시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날 게스트가 6명 계획됐는데 5명이 게스트로 왔죠. 예. 합창단 게스트로. 네. 그리고 지금 그 연주자가 이제 3명이 또 이제 충원이 됐고 제가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메인이 시립합창단이에요 원래. 네. 메인이 시립합창단인데 게스트가 중심이 돼서 환호를 더 받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실력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지원은 아끼지 않고 해야죠.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지원은 아끼지 않고 하되 그러나 문화예술적 가치는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준비 기간의 시간을 두고 그렇게 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네. 드려요. 자, 이 정원 50명인데 정원 50명 중에 지금 계속 강원도권으로 풀었는데도 50명을 다 지금 못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이 60명이야. 60명인데. 예. 근데 강원도권으로 풀어도 충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이분들을 냉정하게 프로로 봐야 됩니까? 아마로 봐야 됩니까?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죠. 전공자가 지금 몇 명 있죠, 이분에?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에 우리 속초 시립합창단이 수준이 좋습니다. 높고. 그런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의 수준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들은 높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눈높이에 맞추려면 상당한 연습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이 속초시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여기서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분들의 급여가 바뀌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반드시 드려요. 다른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행정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 반대한다. 그러나 오르려면 다 같이 올라야죠. 지금 문화예술단체들 주말에 특히 속초예총 같은 경우는 주말에 행사 우리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나갈 때 사무국장, 사무과장 급여 없습니다. 식비 안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이 된다면 그들도 같이 해줘야죠.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분들이 뭐 상임 단원도 아니고 네. 비상임으로 활동을 하고 제가 상임과 굳이 비교하지는 않겠는데 뭐 비교할 수도 없고요. 네. 비상임과 저희가 이제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다른 지자체의 비상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뭐 평균 뭐 이렇게라도 뭐 굳이 원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워낙 최저 수준이고 뭐 우리가 시립 합창단 이러면 그래도 전공자라도 좀 들어올 수 있을 정도 일부라도 그 정도의 뭐 페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으로 몇 명을 둔다든지 뭐 이런 제가 정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끊고 다시 추가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저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또 발언이 중간에 끊기면 안 되니까 우리 김명길 의원님 끝까지 하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우리 지금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자, 우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집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네. 자,
시립합창단의 어떤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몇몇이 지휘자를 컨택을 하고 지휘자 사퇴를 종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여태까지 계속 이제 쳇바퀴 돌씩 돌았으니까 이 기회에 좀 차분하게 본 의원이 요구했던 거는 그런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시스템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축을 해놓고 자 모집을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지금 촉박하게 급하게 뭐 보름에 공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자화자찬은 냉정하게 보면 예술인들은 자화자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돼서도 좀 차분함을 제가 요구했던 거예요. 좀 준비. 지금 과장님 지금 와서 이제 확인해 보시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고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속초 시민의 세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우리가 배치를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상승이 되려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형평성 있게 상승을 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자는 거죠. 지금 뭐 시립합창단 하나만 보고 이렇게 움직일 게 아니라 속초시 전반적인 문화예술 이런 단체들을 우리 확인을 해서 이렇게 가자라는 거고 그 문화예술 단체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같이 가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네. 합리적인 수준의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과 이제 저와 생각의 괴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이제 어떤 준비가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모집에 그분들은 그 공고에 응모를 해서 지금 합격이 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부당하면 여기 응모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역으로 다른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차분하게 그분들은 이제 시립합창단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추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상도문 상도문 돌담마을이 지금 6개 방송국이 이제 다녀갔고 상당히 지금 속초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본 의원이 마을 주민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세요. 상도문 돌담마을 좀 지원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국 사례를 한번 보니까 최근에 이제 김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 조례에 앞서서 특화거리 지정을 이제 시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지정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건 또 과장님께서 부서 또 검토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속초시 체육회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니까 이 급여가 이제 지출이 되더라고요. 계속. 네. 속초시 체육회가 민간이양이 완전하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이양이 완전히 됐다라는 의미는 뭘로 볼 수가 있죠? 민간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네. 예. 뭐 법인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 지원은 아직도 시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민간이양이라는 범위는 네. 국가 예산을 대한체육회에서 받아서 대한체육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지자체에 손을 벌리지 않고 정말 민간이양이 됐다라고 난 그렇게 판단이 될 텐데. 지자체가 법적으로 네. 체육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지원하는 때문이죠. 거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의 세금이 이 급여로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원 단체에 계시는 분들인데 정치적 성향이 있다면 정치적 성향을 이 위치에서 정치 성향은 누구나 자기의 성향을 밝힐 수 있고 SNS상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단체에 급여를 받는 분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적 입장으로 득을 주려고 했던 쪽도 손해가 갈 수 있고 손해를 주려고 했던 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치 활동을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SNS 활동이 개인 활동이라고 보십니까? SNS 활동은 개인 활동. 개인 활동이지만 이분의 직책을 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있으시나요? 네. 제가 그건 특정인을 잘 모르겠는데.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체육 급여를 관계 받는 분이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체육 관계자분들이 정치 활동을 한다 그러면
체육회 내에 네네.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 논의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관여하고 적절하지 있는 않다라는 건 공감하시죠? 정치적 활동하면 적절하지 네. 않죠. 예. 자, 여기 또 속초 체육회 관련돼서 지금 민원사항 접수를 받으셨을 텐데요. 체조협회. 체조협회에서 회장 선출과 관련된 총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라면 코로나19 때문에 그 회장 선출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단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회장이 지금 임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고 있던 찰나에 강원도민 이제 생활체육 선수를 내보냈다라는 이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체조협회 명의로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뭐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네네. 체육 그 이제 사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네. 사실 임원 선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임원이 선출이 됐다고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네. 모든 종목들이 체육직 그 운영 규정상에 봤을 네네. 때 그 이사회를 통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임원들이 선정되고 도에 등록하고 해야 되는 절차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네. 좀 무슨 이유에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은 그 해당 종목 단체가 네. 그런 절차를 갖추고 체육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네. 체육회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도체육회나 또 상급단체에 그런 이제 등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양측의 서로의 주장들이 있을 거니까요. 네. 거기서 해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 할애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 네. 예,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뭐 워낙 다뤄야 될 뭐 사안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 공무원들의 의지와 배려가 시민 한 사람이라도 참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표별이 하나가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느 부서도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작은 걸 하나 해준 게 있는데 화면 좀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또 공설운동장 쪽이에요. 여기는 과장이 자연불악들이 많죠. 예.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을 지나면 영랑호가 있잖아요. 그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이분들이 걸어서 영랑호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집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오거리가 있죠? 네. 이쪽에서 금호동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 오거리를 건너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열쇠박사 논스톱에서 한번 여기 일로 한번 건너고 과장님 요렇게 와가지고 여길 또 한번 건너고 과장님 여기 또 와가지고 여기 한번 건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건너서 이렇게 해서 영랑호로 가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이 자연불악이라 그랬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 지하차도로 갑니다. 이제 그 무서워하는 그 무릎 관절에 참 저기 되는 그 지하차도가 계단이 50개에서 70개가 돼요. 그 계단을 그냥 걸어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또 가다 보면 뭐가 하나가 있었냐면 또 이 큰 장애가 하나가 있었단 말이죠. 그 기억나죠, 과장님? 네네. 이것 때문에 벽돌도 갖다 놓고 하나 더 갖다 놓고 이것도 안 돼서 저도 뭐 하나 갖다 놓고 했는데 부서를 찾다 이제 이렇게 변했죠. 네.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무원님들의 배려와 의지가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념이 들어서 짧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의장님의 관심이 있으셔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꽤 오래 걸렸어요. 네. 요렇게까지. 그런데 요 손잡이를 생각을 참 못했었는데 요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 만드시는 분이 아주 상당히 또 배려심이 또 깊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계장님을 또 아주 탁달해가지고 요거까지 만들어 주시는 네. 예, 이런 것들이 참 행복하지 않느냐. 우리 작은 것에 좀 행복을 하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는 뭐 하나 시설을 만들 때 끝까지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보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부서 문화체육과 전 부서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박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지하도를 내려와서 운동장 안쪽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맞는데 지하도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 거죠. 뭐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어느 분이 하든 뭐 관계 없죠 뭐. 아니죠. 왜냐하면 전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곳인데 네.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그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어르신분들이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다. 개선책을 세워라. 아니면 횡단보도라도 만들어라라는 얘기가 세븐일레븐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같이 한번 하셔야 된다. 네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추가질은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좀 당부를 드리려고요. 그 문화체육과와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는 민간이든 아니면 단체든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있죠. 예. 네.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가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는다라 어떤 이야기를 드리기 뭐합니다.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사안들도 제가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오랜 동안 활동해 왔던 그 예를 들어 문화계의 어떤 활동가라면 그가 속한 그 경력이나 또 조직의 여러 가지 상황들 굉장히 다 함께 어려워지는 부분이거든요. 체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관심 그래서 본 예산엔 좀 올라와 있지 않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다만 몇 회 차라도 좀 하셔가지고 그 활동하는 영역마다에 이 교육이 꼭 좀 들어가서 예, 그 하여간에 조직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들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네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당 단체들이 아마 이게 이런 교육을 해주는 데도 제도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또 없다 그러면 저희가 네. 예산을 세워서 네. 한번 일괄 그런 교육을 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도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저도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예전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 얘기를. 정치인이 체육회장을 맡았던, 즉 여기서 정치인이라면 기초자치단체장이죠. 과거에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맡고 있을 때는 우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각 체육단체들이 그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활용되기도 했고 행사에 동원되는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이러한 악습을 타파하고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를 하면서 민선체육회가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체육은 어떤 정치적 이해나 정파도 관계없이 오로지 시민들의 권리 증진과 건강 증진에 힘을 쏟아야 하고 그것이 스포츠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2020년도 1월 달에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이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속초시에서는 한 연간 15억 정도의 보조금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적으로 뭐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거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그러한 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위원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또 침해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런 부분 다 감안하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페이스북인데요. 자, 내용 좀 볼게요. 뭐 국민의힘 윤 씨가 되었네. 뭐 시간이 지날수록 홍 씨가 그리워질 걸.
훗날 이씨, 윤씨, 허씨 공약 많이 써먹을 걸. 자, 속초시장 구간이 명관, 현 속초시 김천수시장 또 될 걸. 왜 이보다 더 나은 시장 없었으니. 지금도 뒷전에서 꿈틀대고 불량배 키우는 너는 안 돼. 차라리 김영이 더 나을 때 진짜. 자, 일반 시민께서 충분히 이런 글 올리실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뭐 모욕도 아니고 저는 충분히 표현의 자유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은 누구냐면 우리 속초시 체육회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님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 좀 봐보세요. 네. 이분이 만약에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로 현 시장님을 만약에 이렇게 모욕했다 그러면 부서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장 내리라고 했겠죠? 지금 이분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순수하게 볼 수 없냐면은 현 시장님을 끼우면서 나머지 정당의 시장 후보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부서에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잖아요. 보시고도. 저희가 개입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좀 자연스러워요? 네. 자연스럽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부분의 영역인 것 같은데 저걸 제가 뭐 정치적으로 판단하냐 아니냐를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그러면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단체장이 또 누가 되고 바뀌고 또 해가지고 사무국장이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 체육회가 독립법인이잖아요. 거기 독립법인의 의사결정기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저 글을 가지고 저게 문제가 있다 하고 판단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도 하겠지만 예산을 지금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보조금을 받을 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참 오랜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이제 배석 중이신 이봉진 국장님이 계시는데요. 국장님께서 이제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 퇴직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 8대 의회 출범 때 수석 전문위원으로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자리인 만큼 그간의 소회를 담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이봉진입니다. 이제 공직을 이제 제가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 날이 오고야 마네요. 오고야 말고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91년 8월 1일자로 속초시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검떡머리는 이제 반백이 되었고 감회가 새롭네요. 저에게 이제 공직의 시간은 참으로 소중했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딱히 재주가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서 세상에 나가면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 좋게도 공직에 입문하게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선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가 없이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함께 해온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이 있지 않았나, 그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속초시청 700여 동료 직원과 신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날 제가 걸어온 길을 뒤집어 보면 99년도에 국제관광 엑스포, 태풍 누사, 청대산 산불, 2007년도에는 주민자치박람회, 그리고 2019년도에는 4.4 산불 등 각종 재해와 행사 등 지난 시간은 참 어려운 일도 참 많았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더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후배들에게는 상급자이기보다는 멘토로서 또 상담해주고 좋은 자 역할을 해주고 싶었는데 제 경험을 마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니 꼰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주 없고 우둔한 저를 행정국장이라는 과분한 자리까지 맡겨주신 김철수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30년 동안 제가 걸어온 이 공직자의 삶이 가족과 아내에게는 늘 부족하고 미안했지만은 부끄럼 없는 공직의 삶이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서 인생 2막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 가족, 하고 싶었던 일들, 그리고 오늘 이 있기까지 가장 고마운 사람, 제 아내 김옥선에게 감사의 마음을 돌리고요. 앞으로 또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겠습니다. 속초시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당신은 내게 큰 선물이었고요.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을 위해 일하시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우리 속초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우리 속초 시민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장동주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오지연, 유성재, 이대영, 고희경, 김희 계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